FA-50의 화려한 변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공대지 미사일 중 하나인 타우러스 KEP-D350의 탑재가 예정된 것인데요. 2014년 5월 13일 타우러스 제작사가 한국 사무소를 연 지 10년 만에 올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7일 LIG 넥스원과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KEP-D350K2 공동 개발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타우러스급의 순항미사일은 FA-50과 같은 단발형 전투기의 탑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우러스의 경량 버전이 개발되고 다른 전투기 제작 경쟁사들의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좋은 기회가 온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화려한 변신, 무장 업그레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타우러스 KEP-D350의 고향은 유럽입니다. 독일 MBDA와 스웨덴 사브가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되었죠. 양산 초기부터 500kg에 육박하는 탄두 중량으로 철근 콘크리트 5m, 30m 깊이의 지하 구조물까지 파괴하는 폭발력으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와 스웨덴 공군의 JAS-39 그리펜, 스페인 항공우주군의 F-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역시 F-15K를 통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덱스 2023을 통해 LIG 넥스원이 타우러스2를 개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개발 라이선스뿐 아니라 수출권까지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체약된 계약이며 그만큼 타우러스사가 한국 방산 능력에 사활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빠르고 효율적인 대한민국 방산의 개발 생산 능력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폭넓은 수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러스 제작사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에 견고한 지하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이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전의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1.4톤의 무게 때문에 한국에서도 F-15K에만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단발 체급의 전투기는 타우러스 기본형의 무게를 못 버틴다는 소문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형 경량화 모델인 타우러스2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비록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사거리는 500km에서 300km로 줄어들었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 마하 2.5의 속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는 다중모드 탐색기 탑재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주 파소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러면서도 사거리만 줄어들었을 뿐 파괴력 등은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FA-50으로도 F-15K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15K 슬램이글은 공대공과 공대지가 모두 가능한 전폭기이며 13톤이 넘는 무장 탑재 능력을 앞세워 59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폭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FA-50은 전술기 다목적화 추세에 발맞춰 개발되었기에 경공격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공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공중전보다는 임무대기나 공역에서의 장시간 채공, 근접 항공 지원 등 지원 전투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가장 최전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은 F-15K와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발표된 카이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대 무장 능력이 4.8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량화 모델인 타우러스2의 개발로 FA-50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넓은 300km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엔진 1개짜리 소형경 전투기 FA-50이 F-15K급에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춘 전략무기로 순식간에 탈바꿈하는 셈이고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폭기가 2배로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게다가 이번 KEP-D350의 소형화 모델 타우러스2 개발은 우리 방산 수출의 미래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물론 F-16이 주력인 나라까지 타우러스2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 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수출과 개발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는 대신 현재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타우러스2 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FA-50을 12대나 운용하고 있고 추가 12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또 폴란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8대의 FA-50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18대를 직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인데요. 타우러스2를 탑재할 수 있는 FA-50만 138대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으로 전환이 가능한 T-50도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이 운용 중인 F-16의 수량을 전부 가늠한다면 좋기 수백 대는 우스울 지경인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인 스펙이 FA-50과 상당히 흡사한 F-16은 마찬가지로 기체 크기가 작고 단발기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에 제약이 극심했습니다. 그나마 F-16V 개량이 진행되면서 무장 탑재량이 대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타우러스2를 수입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관련 업계 예상에 따르면 최소 1200기의 타우러스2 수출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급국이라는 전세계 방산시장의 유일무이한 주의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는 장차 국산 전투기 무장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위한 마중물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다가옴에 따라 국산 전투기 무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2는 80기 이상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텔스 성능 역시 보강돼서 F-35와 견줄만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무장 탑재량 역시 블록1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중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처럼 무장 운용의 제한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일명 공대함2 유도탄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대함2 유도탄은 직경 400mm에서 350mm로 기존의 함대함 혹은 지대함으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530mm보다 경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대함2 유도탄을 KF-21과 FA-50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FA-50에서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올해 초 이미 시험을 마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타우러스2와 마찬가지로 탄두와 탐색기를 임무에 따라 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에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ADD는 올 연말까지 시제품 조립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 KF-21 블록2 모델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타우러스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공대지 플랫폼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을 봤을 때 타우러스는 지상, 수상, 수중, 공중 발사로 구성되는 한국군의 정밀 타격 전력의 일부일 뿐이니 모든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한을 타격 대상으로 하면 굳이 타우러스가 아니라도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 등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궁극적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량을 통해 공중발사 플랫폼을 F-15K 이외에도 KF-16, FA-50, 나아가 KF-21까지 확대하고 항공기의 지상, 해상 발사형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전력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마하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대방사 유도탄투 등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미래 자산이지만 우리 스스로 국산 전투기 무장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운신의 폭역시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프 썬더 훈련에서 FA-52, F-22 랩터 격추에 성공하며 전례 없던 대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끊임없는 도전과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FA-50 블록2, 나아가 KF-21 보라매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이유일 텐데요. 대한민국이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국방이 한 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